특히 추천드리는 음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침에는 과일을 드시고 저녁에는 좋은 기름으로 볶은 채소 볶음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에 과일은 간과 장을 해독시키면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저녁에 채소 볶음을 드실 때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으로 볶아 드신다면 우리 인체 면역력에 중요한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존 같은 세계 장수 마을이 있는데요. 꼭 많이 먹는 음식이 바로 올리브 오일로 볶은 채소 볶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채소와 풍부한 이 지방을 함께 먹는 것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과일 값이 많이 비싸서 건과일을 또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건과일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상당히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과일 수분입니다. 이 수분은 맹물이 아닙니다. 이 수분 안에는 굉장히 고급 비타민과 미네랄이 섞여 있는데요. 이것을 다 날리고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영양소가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과일을 말리게 되면 이 당분이 굉장히 농축이 됩니다. 그래서 당 수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수분과 함께 섭취할 때는 혈당 상승이 빠르지 않은데요. 아주 농축된 당분이 많은 건과일을 드시게 되면 혈당 상승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건과일보다는 저는 냉동과일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생과일보다는 영양소가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극적인 차이는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과일 값이 많이 비쌀 때는 냉동과일, 냉동 블루베리 이런 것도 많이 드셔도 괜찮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약으로 인해서 현재 소화가 어렵고 몸이 좀 불편할 때에는 소화가 아주 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너무 배고프지 않다라면 저는 금식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과일입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럴 때는 그냥 과일 하나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하나만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소화가 안 될 때는 누룽지와 간단한 반찬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룽지의 경우에는 밥을 해서 한번 태운 후에 이것을 또 물에 끓인 거기 때문에 이 밥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탄소 구멍으로 인해서 해독작용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누룽지는 일단은 좀 많이 말랑말랑해져 있기 때문에 소화가 쉬운 형태잖아요. 많은 분들이 누룽지를 먹을 때 소화가 편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반찬 말고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김치 하나 정도, 해조류 그냥 한두 가지 정도 해서 누룽지와 간단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기관지가 약할 경우에 꼭 드시면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기관지도 미세한 통로이고 또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잘못 섭취하거나 침을 잘못 삼킬 때에도 쉽게 사례가 들리기도 하죠. 일단 기관지 자체가 탄력 있고 튼튼한 상태, 또 점막이 튼튼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천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이제 기관지 자체가 약해지기도 하고 호흡이 답답하고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사과와 양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데요. 이 퀘르세틴은 혈관 건강도 지켜주고 또 항산화, 항염작용, 당뇨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퀘르세틴이 농축된 영양 성분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과와 양파, 양파즙 이렇게 많이 드시기도 하잖아요. 음식으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 드실 때 기관지 건강, 또 점막 건강, 또 때로는 아토피 알러지 같은 면역 불균형 상태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하면은 여러 좋은 효과를 떠올리지만 이 퀘르세틴 성분으로 인해서 면역력도 지켜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항생제 처방을 잘 받기 쉬운데요. 오래 먹지 말라는 그런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왜 병원에 가면 이렇게 항생제를 많이 처방받게 될까요?
여러분, 병원이라는 공간은 그대로 설명하면 병이 있는 집이란 뜻이죠. 병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균들도 함께 오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포도당 그린길 주사만 맞아도 그 안에 또 항생제가 들어 있습니다. 2차적인 그런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 피부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고 우리 구강에도 미생물이 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질 건강을 지켜주는 미생물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미생물들이 균형이 깨지면, 즉 나쁜 세균이 증가하고 건강한 세균이 줄어들면 피부 장벽도 약해지고 여성들의 질 건강도 약해져서 다양한 세균 질환, 칸디다 같은 곰팡이성 질환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장내에서도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걸리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온몸에 이 방어하는 그런 면역력이 동시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은 항상 조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좀 더 드시는 것보다는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과일이나 채소, 해조류, 버섯류, 견과류 같은 음식을 더 좀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겠죠. 저의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부득이하게 다녀온다 할지라도 항생제를 굳이 좀 많이 선택하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건강한 세균과 면역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조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냥 항생제를 의뢰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